네, 먼저 반갑습니다. 이렇게 광주까지 와서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전한길이고요. 지난 한 달 좀 넘었네요. 2월 15일 날 우리 탄핵 반대 집회가 광주에서 열렸었지요. 그때 제가 광주에 왔었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때가 사실은 광주 집회가요 역사적으로 기록될 만큼 대단히 놀라운 일이었거든요. 왜냐하면은 광주라고 하면은 흔히 민주당 텃밭이다. 그냥 민주당 깃발만 꽂으면은 무조건 당선이다. 이러다 보니까 절대 또 권력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를 또 만들게 되거든요. 민주주의와 반대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진보와 보수도 이렇게 균형돼가 가야 되듯이 민주주의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느 당이 계속 장기 집권하는 것은 바로 그 시민들이나 지역민들을 위해서도 도움이 안 돼요, 원래는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광주 하면은 또는 전라도 하면은 언제나 민주당이 80%에서 거의 90% 가까이 당선되는 그런 지역인데,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요 달라진 게 뭐냐 하면은 바로 어제입니다. 뉴스에 나왔대요. 광주 전라도 지역 호남 지역에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그리고 탄핵 반대되고 직무 복귀 원한다는 게 그거는 전혀 요즘 여론조사 기관 이제는 오픈할 수 있죠. 리얼미터라고 있어요. 한국갤럽이라고 있거든요. 그 되게 유명한 건데 그 전부 좌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제가 거짓말 하면은 아마 그 단체에서 저를 가만두겠습니까? 여론조사도 못 믿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법치와 공정과 상식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여론조사하면 우리가 늘 믿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마저도 한 달, 두 달 전이었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여론조사 기관을 협박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율이 자꾸 내려가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자꾸 떨어지니까 너희들 똑바로 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여론조사기관 대표가 말했습니다. 뭐라 했냐면은 여론조사기관은 사기업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압력을 넣으면은 영업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답변했고, 여러분들께서도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참 안타깝지만은 세탁되어서 발표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호남 지역에는요 이거 세탁이 안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있는 그대로 발표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늘 세탁할 필요 없이 호남 지역은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낮고 이재명이나 민주당 대표 지지율은 언제나 높기 때문에 조작할 필요가 없이 그냥 발표한 거예요. 근데 그 발표 조사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아니고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8.8% 검색하면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50%가 됐고요. 그리고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곧 있게 될 건데 각하 더하기 기각을 포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직무 복귀하기를 원한다는 게 무려 60%나 나왔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이 광주나 전라도 지역에, 그래서 혹시나 이재명과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나는 윤석열은 무조건 싫어, 비상기업은 내란이잖아, 내란 수괴잖아 라고 하는 분들께, 그 중에는 제 친구도 있습니다. 억수로 친한 친구가 저랑 같이 저를 쓰레기로 이야기했어요. 그 친구에게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를 대신 전해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나 영상 보시는 중에서도 나는 윤석열 대통령 비상기업은 내란이잖아, 그리고 지금 언론에도 내란 속에 빨리 쳐넣어라 라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아닌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 계시면은 제 친구에게 전하는 메시지라 생각하시고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 한번 드릴 테니까, 요게 사실은요 다음 주 정도에 있을 제가 전한길 뉴스라고 언론사를 만들었거든요. 거기에서 첫 번째로 올라갈 영상이기도 한데 미리 여기 오늘 광주 와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있잖아요. 저울을 탁 위에 저울을 갖다 놓고요. 한번 달아보시면 됩니다.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2월 15일 날 그 당 이제 대통령 탄핵 반대하는 쪽이 있고 찬성하는 쪽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저는 세이버 코리아라는 기독교 단체에서 주도하는 탄핵 반대 집회에 오기로 돼 있었어요. 2월 15일 날 광주 금남로에서. 금남로 하면 아시죠? 우리 5.18에 참 아픈 기억이 있는 그 장소 아닙니까? 도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온다 하니까 광주 강기정 시장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우리 광주에는 5.18 정신을 훼손할 극우 세력이 있을 땅은 없다, 오지 마라 이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한데요. 한번 평가해 보실래요? 여러분, 대한민국 민주주의 맞습니까? 그러면은 민주주의 우리 공화국이고 헌법에 보면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누구든지 간에 진보든 보수든 대구에 가서도 집회할 수 있고 광주에 와서도 누구나 집회할 수 있는 것은 헌법의 권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세이브 코리아 탄핵 반대 집회는요, 제가 지난주에 춘천까지 해서 9번을 갔었는데요, 한 번도 폭력이나 또는 투쟁이다 이런 거 있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광주시장이 뭐라 했냐면 극우 세력이 오면 안 된다 했는데요, 전환기를 언론사에도 여러분 중에도 극우라 말하는 사람 있지요. 그럼 한번 반박해 보실래요? 극우라 한다면은 예전에 우리 히틀러 나치즘처럼 전체주의고 폭력을 동반해서 자기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세력들을 극우라고 하거든요. 근데 전환기는요,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화합과 화평과 그리고 언제나 온유함과 평화를 사랑해요. 그죠? 그래서 제가 갔던 2달 동안에 9번 집회 동안에 단 한 건의 폭력도 없었거든요. 지금도 저는요, 지금은 탄핵 전국이라서 국민이 두 조각 되어서 탄핵 찬성 반, 반대 반이 있다면은 저는요,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 이제 기각이나 각하돼서 직무 복귀하고 국가가 정상화 된다면은 저는 결국은 다시 통합될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리 말씀드릴게요. 전환길이요, 탄핵 반대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는 전환길에 대해서 동영상 보시는 중에서도 나는 전환길 싫어, 나는 극혐해, 혐오한다라고 한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저는요, 전환길에 반대하고 비난하고 또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까지도요, 전혀 저는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혐오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믿는 이 성경과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는요, 예수님이 믿든 안 믿든 간에 어쨌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않습니까? 그때 십자가에 못 박힐 때요, 그때 옆에 있던 사람이 뭐라 했냐면은, 야, 꼴 좋다, 인류를 구원하러 왔다고 해놓고는 자기 자신도 구원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네, 아이고 꼴 좋다, 이렇게 비난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 아버지 저자를 저주하소서 그러지 않고요, 하나님 아버지 저 불쌍한 자를 용서하소서, 저들은 아직 자기들의 죄를 알지를 못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용서를 빌었어요. 딱 저도 같은 심정입니다. 뭐냐 하면요, 오늘 제가 쭉 연설을 통해서 말씀드릴 게 그 내용이에요. 뭐냐 하면은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지식만큼으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또 그 지식을 판단하는데 주는 소스, 재료가 되는 게 언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바로 우리나라 언론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언론이 유튜브든 아니면 방송이든 신문이든 간에 혹시나 내가 보는 언론이 객관적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객관적이라고 봤던 언론에서 속을 수도 있잖아요. 언론이 민주당 끈앞불이 돼서 민주당 지지하는 쪽으로 계속 보도되는 걸 들으면은
세뇌되겠죠.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 속에서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위기의식이 좀 남달랐거든요. 역사 강사다 보니까 그런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저는 위기의식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속에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서 많은 자료와 이런 것을 보면서 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저는 제 신념과 다른 탄핵을 찬성하는 분들께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뭐라 하냐면, 자기야 정치 그거 이야기하지 마라. 자기 친구들도 다 적이 된다. 제 친구들도 이미 연락도 안 되고 적이 돼요. 저보고 쓰레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일 친한 친구가. 저는 그를 탓하지 않고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그 친구에게 하고 싶은 있는 그대로를 말하고 싶어요. 친구에게 제가 거짓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심리와 똑같거든요. 저는 탄핵을 찬성하는 쪽도 지금은 나뉘어져 있지만은 그들에게 저주를 퍼붓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시고요, 저들의 죄를, 저들의 주장 탄핵 찬성하는 쪽은 아직은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알고 나면은, 이것이 옳다는 걸 알고 나면 우리 미워할 필요 없이 결국은 이 탄핵 정국 지나고 나면 통합되고 화합돼 가지고, 아, 이렇게 가는 게 맞구나라고 올 거라고 좀 믿고 있고, 오늘도 그런 진실을 전하고 싶어서 여기에 온 것입니다. 전한길이가 주장하는 것은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유민주주의 수호하는 겁니다. 아마도 탄핵 찬성하는 쪽이든 이 광주 지역에서 민주당이나 이재명 지지하는 분들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거는 동의하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 그리고 우리 지난 70년 동안 북한 공산당으로부터 위협 속에 전쟁 없이 평화로웠던 이유는 근본적으로 주한미군,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국방 가진 미군이 우리나라 주둔해 줬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쳐들어오려고 해도 계속해서 미군 때문에 걸리니까 미군 철수하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동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미군이 지켜주고 우리 국군이 또 튼튼하게 지켜줬으니까 전쟁 없는 나라에 살게 된 것은 미군이 큰 영향을 미쳤지 않겠습니까? 그 연장선에서 한 손에는 태극기 들고 한 손에는 성조기 들고, 또 미국을 중심으로 유엔군이 6.25 때 와서 막아줬지 않습니까? 공산화를. 그죠? 그 감사하는 뜻에서 성조기 들고 태극기 들고 자유민주주의 지키자고 하는 것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다 마땅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죠? 그런데요, 오늘 제가 이제 광주에 와 있지 않습니까? 광주에 와서 오늘은 이제 안디옥 교회라는 곳에 왔거든요. 여러분, 광주라는 곳에다가 교회라는 곳에서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수호한다 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한다, 이거 주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광주라는 곳에서는 특히 제가 서울에 살고 저는 영남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고 직무복귀해서 이런 주장하니까 서울에 사는 친구들도 저하고 척을 두고 적이 됐지 않습니까? 저를 쓰레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80% 가까이 이상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 전라도 광주에 와서, 아마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서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주변에 그 지지율로 따진다면 18명은 다 적이 됐을 거고 2명만, 한두 명만 여러분 지지할 겁니다. 그런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왔고, 나는 떳떳하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반대하고 대통령 직무복귀해서 국가 시스템이 정상화되길 바란다 라고 하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용기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교회 안디옥 교회지요. 그죠? 광주 안디옥 교회가 여기에 담임 목사님이 박영우 목사님인데요, 이분께서도 마찬가지로 아마 우리 여기 오신 분들보다 더 지도자니까 또 더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지금 교회 목사님들이 어떤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이렇게 말해요.
지금 현재 국론은 어쨌든 둘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탄핵 찬성하는 쪽도 있고 반대하는 쪽도 있고. 그러니까 목사님들께서 뭐라 하냐면, 그래서 지금 나라가 어려운 건 다 똑같이 인식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목사님께서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 나라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까지만 말해요. 이해는 우리가 존중해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그래 생각을 해요. 그 목사님들도 마찬가지로요. 사실은 제가 아는 대형교회 목사님도 저를 강력히 지지합니다. 제가 광주 올 때 저한테 뭐라고 일러주셨는지 아세요? 그 당시에 강기정 시장은 오지 마라, 절대 유혈 사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또 탄핵 찬성하는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도 막 그랬지 않습니까? 폭력을 막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전환길 보고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전쌤, 비대칭 전략으로 가세요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골리앗과 다윗이 싸울 때 비대칭 전략이거든요. 골리앗은 힘으로 싸우지만 다윗은 정반대 힘이 아니잖아, 그죠? 지혜로. 그처럼요, 한쪽에서 강기정 시장이나 그다음 민주당에서는 천안길을요, 그때 광주 간다고 엄청 비난하고 막 폭력적으로 이야기했지만은 천안길은 뭐라 했습니까? 광주 그날 기억나세요? 제가 무대에 광주 금남로에서 그 집회 딱 올라가자마자 광주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광주 5.18 민주화 운동하신 분들 덕분에 우리 대한민국 민주화에 큰 기여가 되었고, 그 5.18 정신 그리고 희생된 분들의 그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 말에 강기정 시장님께서 답변 한번 해보시죠. 민주당 지지하신 분들, 제가 뭐 잘못됐죠?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 하고, 광주도 사랑하고 전라도 사랑하고 영남도 사랑하고 우리 다 하나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게 비대칭 전략이었는데요.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갈 겁니다. 한쪽에서는 폭력이나 이런 거 하더라도 저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화로 가서 다 함께 화합해야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 그렇게 해서 그 목사님도 서울의 대형교회 목사님인데 저한테 그 말씀해 주셨듯이, 근데 그분도 아직도 대놓고는 성도들한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다라는 말씀을 못한대요. 이유는요, 이해되죠? 왜냐하면 성도들 중에서도 진보와 보수 반반되니까 난리 날 거 아닙니까? 목사 물러가라 하고 교회 불 지르겠다 할 겁니다. 아마 그런 우려가 있고 성도들 떠나갈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분들께 존중은 하지만 그 목사님들은 용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불의 앞에서는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악의 편이잖아요. 불리하다고 생각될 때는 그 불의에 맞서서 우리가 양심과 우리 민주주의니까 법치를 따라가고 공정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거잖아요. 우리 헌법 정신에도 그래 되어 있거든요. 우리 바로 3.15 부정선거가 있었고요. 그 부정선거에 맞선 4.19 혁명의 민주 정신을 계승한다라고 헌법 정신에 나오거든요. 마찬가지로 불의에 맞서는 것은 저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제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뭐냐 하면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선포했지만 당시에는 대통령 지지율이 10%대였어요. 거의 90% 가까운 사람들이 윤석열을 반대했는데 지금은 광주마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50% 됐잖아요. 그 말이 뭐냐 하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기업과 그 뒤로 일어난 일들이 옳았다는 게 점점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바로 민주당과 지금 제가 쭉 나열하겠지만 그것이 불러했다는 뜻이죠. 거기에 맞서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만은 막아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옳다는 게 점점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기관이 지금요 조작되고 세탁되어서 그렇지 실질적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광주만 해도 지금 60%가 복귀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대통령이. 그죠? 다른 지역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70%가 더 넘습니다. 지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 또 답변을 해보실래요? 민주당이나 이재명 지지하시는 분, yes or no를 한번 해보십시오. 최근에 있었던 일이 이재명이 뭐라 그랬죠? 최상목 대행 보고 현행범이니까 체포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여러분, 민주당이나 이재명 지지하시는 분 답변 안 해보십시오. 그게 잘한 겁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그 힘 있는 야당 대표가 잡아간다 하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언제 잡혀갈지 몰라요. 그거 옳지 못하잖아요. 그것처럼 여하튼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비상계엄과 그리고 탄핵 정국 속에서 목사님께서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돼야 되고 탄핵을 반대한다고 목소리 내는 목사님이 쉽지 않다 이 뜻이에요. 거기에 제일 앞장섰던 분들이요, 우리 안디옥 교회에 오셨던 분이죠. 김진호 목사님이라고 계시고요, 세이브 코리아 이끄는 우리 손현보 목사님도 계시고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 우리 박우영 목사님도 같은 분입니다. 욕먹을 거 각오하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들 중에서 나하고 생각 다르다 떠나가서 떠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분들을요,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 언젠가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저는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 주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똑같습니다. 제가 왜 그 목사님들께서 용기 내어가지고 탄핵을 찬성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지키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성경에서 좌파의 끝은, 좌파의 끝 공산주의는 반성경적이지 않습니까? 마르크스가 이야기하기를 바로 교회는 인민의 아편이라 그랬어요. 교회는 국민들의 아편이라 했으니까 공산주의는 당연히 이 성경적인 가르침을 거부하잖아요. 북한에 예수 믿을 수 있는 신앙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 지금 종교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있다고요? 한번 가보세요. 갔다가 시진핑 이놈만 하면 못 돌아옵니다. 여러분, 중국에 교회 다 불탔습니다. 그러면 불교는 괜찮지 않습니까? 저 불교 믿는 티베트 지역이나 신장 위구르 지역 가보십시오. 불교 다 탄압받고 없어요. 그게 사회주의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지 않은 분들의 공통된 주장이 뭐죠? 성족이 흔들고 태극기 흔들면서 자유민주주의 지키자 하잖아요. 신앙의 자유를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에 딱 맞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놓고 말을 못하는 이유는 바로 혹시나 성도들 중에서 떠나갈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하려면은 그냥 저주 퍼부으면 안 되고요, 요거도 먹더라도 떠나가더라도 주장을 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십시오. 그리고 제일 먼저 탄핵 반대 주장했던 목사님께서 가장 용기 있는 분이었습니다. 지금은 서서히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죠? 전한길도 마찬가지. 전한길도 목사님은 아니지만 강사잖아요. 26년간 역사 강의해 왔거든요. 수능 강의와 공무원 강의 하는데 저 역시 여러분 한 번도 정치적으로 이렇게 내색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 역사 가르치면서 강사가요, 좌우로 치우쳐져 있게 되면 학생들이요 싫어하죠. 그래서 저는 26년간 EBS 공영방송 강사도 했었거든요. 한 번도 논란이 된 적이 없습니다. 이유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공은 이것이고 과는 이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공은 이것이고 과는 이것이다 해서 한 번도 좌파식 강의나 또 극우 쪽으로 치우쳐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니까 전한길이 그러다가 왜 그러면 갑자기 지금 이 탄핵 반대의 투사가 돼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됐겠습니까? 저 역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 학생들한테 시국선언 하면서 전한길 실망했다, 정말로 실망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서도 역시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 탈퇴합니다. 그냥 탈퇴하면 괜찮은데 욕을 이딴 만큼 써놓고 탈퇴해요. 그때는 이재명 만세 이러고 탈퇴해요. 그런 속에서 저도 사실은 다른 사람한테 욕먹는 거는 괜찮은데요, 제자들한테 욕먹는 거는 참 가슴 아픕니다. 현직 제자들이 돼가지고 지금 경찰, 그 다음에 일반직 공무원, 소방관 돼 있는 제자들 중에서도 제가
언제 배웠던 선생님 제자인데 선생님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실망했습니다 하면서 다시 돌아와서 욕하고 탈퇴하고 갔는데요. 근데 저는 그때도 똑같이 오늘처럼 말했어요. 전한길이가 봐라, 돈 잘 벌고 인기 있고 너희들한테 내가 존경받는데 내가 왜 그러면 이렇게 탄핵 반대 시국선언 했겠냐. 한 번만 더 생각해 봐 줄래? 내 이익을 위해서? 그래, 어떤 사람은 저러다 전한길이가 국민의힘 공천받아서 국회의원 하려고 하는구나, 이제 뭐 정치하려고 하는구나, 유튜브에서 뭐 돈을 벌려고 하는구나, 이런 사람 있었지만은요, 제가 국회의원 안 한다 그랬잖아요. 정치 못 한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까지 꽃보다 전한길요, 그 모든 돈은 그 편집하는 사람이 다 가져가. 저는 땡전도 가져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전한길이가 왜 그랬겠냐. 경제적으로도 손해보잖아요. 연봉 작년에 60억이었거든요. 세금을 27억 5천 납부했는데 연봉 돈 버는 것도 손해보겠죠. 두 번째는 인기가 아니라 이제 욕 얻어먹잖아요. 욕 먹어가면서 내가 뭐 하려고 이러겠냐. 거기에다가 지금 경호원 같이 다니고 있잖아요.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전한길이 협박하고 테러한다 해가지고 지금 신변 위협도 받고 있잖아요. 저희 가족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가족들도 엄청 두려워하고 반대합니다. 심지어 저희 아내는 이혼해라, 이혼하자라는 이야기도 참 꺼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용서를 구하고, 동의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도 욕먹고 심지어 가족들한테도 그러잖아요. 그러면 전한길이가 뭐 하려고 하겠어요? 잃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내 친구라고 말했던, 쓰레기라고 말했던 친구야, 한번 들어봐라. 조금은 내가 그 친구한테도 그랬습니다. 네 내를 알지 않냐. 기다려만 달라, 지켜만 봐달라 그랬어요. 지금 아내한테 똑같은 말 했어요. 조금만 지켜봐달라. 그러면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죠? 시간이 지나면은 드러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많이 바뀌었습니다. 불과 2달, 지금 이제 탄핵 정국에서 100일이 지났거든요. 이 기간에 제가 처음에 시국선언 할 때부터 2달 가까이 지나면서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제가 제 운영하는 카페, 네이버 카페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사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하고 비슷해집니다. 진짜 이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때는 제가 오해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앞으로 더 많을 겁니다. 그게 저만의 모습이 아니고 이 안디오 교회의 모습일 거고 전국의 모든 국민들이 바라보는, 탄핵 처음에는 90% 가까이가 찬성했잖아요. 그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0%대였으니까. 근데 지금 50% 넘었었잖아요. 그럼 누가 옳았다는 게 드러나죠? 아까 말씀드렸죠?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가 없다고. 점점 비상계엄 선포할 때만 하더라도 저거는 내란이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심지어 여당 국민의힘 의원들까지도 함께 대통령 탄핵에 찬성해서 가결시켜서 탄핵시켜버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그리고 그때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그때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점점 그저 탄핵, 여러분 우리 광주에도 기억나요? 이미 광주에서도 그날 제가 왔을 때 바로 옆에서는요 탄핵 찬성 집회가 열리고 있었잖아요.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잖아요. 경찰 추산입니다. 경찰 추산은 거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경찰 추산으로 그때 탄핵 반대쪽 전한길과 세이버코리아 있는 쪽에서 3만 명, 탄핵 찬성하는 쪽에서는요 그때 민주당 국회의원들하고 다 오라고 명령이 내려졌어요. 동원됐는데도 불구하고 10,000명이 왔어요. 결국은 탄핵 찬성하는 쪽에, 광주에서 찬성하는 쪽에 10,000명, 경찰 추산으로, 그 인터넷 뉴스에 보면 다 나옵니다. 그 반대하는 쪽이 몇 명이라고? 3만 명. 몇 배가 더 많아요? 3배가 더 많았어요, 여러분. 그게 뭘 가르치겠습니까? 광주 전라도 지역 주민들마저도 진실을 이제 알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재명이나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이제부터 잘 답변할 준비를 하십시오. 과연 여러분, 예전의 민주당 모습하고 지금 민주당 모습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저도요,
저도 마찬가지로 원래 노사모 출신이었어요. 노무현을 사모하는 모임이라서 중도 쪽이었거든요. 이번에 처음으로 노사모를 제가 밝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만 하더라도 어땠냐면 그 당시에 한나라당, 그 다음에 신한국당, 그 다음에 이런 당이 보수 쪽이었잖아요. 진보 쪽이 민주당이라 치면은 그때만 해도 여러분 부정부패 저지르고 나쁜 짓 하면 누군지 아세요? 새누리당하고 신한국당 이쪽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하고 예전에 민주당은 그래도 이들이 정직 진실을 추구한 걸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서 역사적으로 말하면요, 고려 말에 부패한 권문세족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맞서서 신진사대부라는 엘리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불교도 타락하고, 그 타락 불교가 여러분 얼마나 타락했냐면 고려 말에 권문세족과 결탁해가 불교 템플 사원이 가지고 있는 절이 어느 산과 하천을 경계를 한다 그랬어요. 농장이. 절에서 새마을 금고 같은 농장도, 금융도 운영하고, 그래서 권문세족하고 결탁해가지고 부패 타락했던 거예요. 고려 말에. 이거는 안 된다 해가지고 결국 신진사대부가 등장했거든요. 그래서 신진사대부의 중심이 되는 정도전 같은 사람이 개혁하자 이래가지고 조선을 세웠어요. 신진사대부가 조선 세웠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신진사대부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권력 잡고 보니까 이들이 부패해가지고 훈구파가 된 거예요. 오히려 이들이 변질돼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죠? 지금 민주당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알았던 민주당 힘도 없고 늘 야당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정직을 추구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여러분 민주당 모습이 예전의 모습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너무 변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는 그런 언론만 계속 듣다 보면은 예전에 지지했던 민주당이니까 거기에 저는 그래 쉽게 말하면 국민들이 민주당한테 속았던 것입니다. 지금 속았던 것을 제가 쭉 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전한길이가 뭐하려고 이렇게 욕먹고 손해보면서 있잖아요. 이 시국선언하고 나왔겠습니까? 저는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무복귀는 1단계밖에 안 됩니다. 더 큰 게 있습니다. 더 큰 것은 바로 저는 역사 강사로서 우리나라가 이번에 비상기업이 아니었으면은 여러분 중국의 속국이 되고 실제로 여러분 너무너무 큰 위기에 빠져가지고 실제로 여러분 이 비상기업 선포하기 전에도 제가 아는 지식인들이 있잖아요. 대한민국 포기했어요. 사법부도 이미 좌파 칼질이 다 장악했다고 그 당시 이미 알고 있는 사람 많았어요. 언론도 이미 민노총에서 MBC 다 장악됐잖아. 노조요. MBC 기자분들 아니라면 답변해 보세요. 너가 임만 민노총에 민주 언론 노조 다 장악됐잖아. 그 민주당 야 MBC 너가 지금 이재명 민주 꺼나뿌리잖아. 부역자잖아. 아니야? 그러면 또 MBC는 말하겠죠. 전한길은 또 근거도 없이 말한다. 야 너 MBC가 보도하는 게 이거잖아. 윤석열 대통령이 잡혀갔을 때 국민 여러분, 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MBC에서 말을 바꿔가지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저들과 맞서 싸우겠다가 아니고 저는 국민과 맞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보도했잖아. 여러분 그거는요 국민과 윤석열을 갈라놓는 거예요. 가짜뉴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MBC에 지금도 계속해서 보도하는 게 오늘도 그러대요. 내란 수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이런 나오대요. 야 MBC 기자님 그래 말하고 있잖아 지금. 말해봐. 그런데 여러분 비상기업이 내란입니까? 야 이미 다 밝혀졌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수준은 하나만 내 MBC 기자한테 말해줄게. 야 MBC 기자 잘 들어. JTBC 너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내가 말은 아직 안 하는데 왜 지금은 MBC만 집중적으로 제가 밝혀야 되기 때문이고 나머지 언론 뜨끔한 기자들 잘 들어봐. 여러분 우리 중학교 사회책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형벌이 판사가 형으로서 확정되지 아니할 때는 범죄 혐의가 있을지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재명은 다음 주에 3월 26일 날 2심 판결이 있잖아요. 선거법 위반했지만 아직은 우리가 이재명 보고 범죄자란 말을 안 쓰죠. 물론 그 전에 정과 사범은 물론 범죄자지만은 그거 빼고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도 아직 형이 확정되진 않았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수본의 내란에 대해서 형벌 재판 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야, MBC 기자. 야, 아직 재판 받은 적도 없는데? 그건 왜 비상계엄이 내란이야? 여러분, 이거 중학교 교과서에만 봐도 알잖아요. 그럼 MBC는 저 가짜뉴스를 계속해서 퍼뜨리는 거잖아요. 이게 국민선동이에요. 광주 시민 여러분, 전라도 주민 여러분, 그리고 전환기를 쓰레기라고 말하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 친구야. 니도 알잖아, 이거. 야, 비상계엄 왜 내란이냐? 내란 형벌에 대해서 아직 재판 안 받았는데? 무죄 추징 원칙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이라 불러야지. 그죠? 그렇다면 이거는 MBC 기자가 그래 보도하니까 지금 역시 민주당 끈앞풀이를 하잖아요.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저거들을 정당화하려고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하잖아요. 현수막 오다 보니까 몇 포트 했대요? 내란 수계 빨리 구속해라, 뭐 파면하라 이러던데, 그 현수막 붙인 사람도 야 한번 들어봐. 중학교 사회 지식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MBC나 향후 기자가 향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우두머리나 내란 수계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지식, 그 기자는 중학교 사회 지적인 수준도 못 갖춘 아주 개무식한 놈이야. 그죠? 그래서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제 친한 친구에게 쓰레기라고 말했으니까 있는 그대로 한번 언제든지 내 반박을 받아줄게. 근거 없는 게 아니잖아. 금방 MBC가 제가 왜 가짜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시겠죠? 근거가 대드렸잖아. 중학교 사회 교과서만 봐도 그 MBC 말이 거짓말인 게 바로 드러나잖아. 야, MBC 기자님 앞으로 너희들은 거짓말쟁이야. 앞으로 언론에서요 내란 수계 내란 우두머리라고 말하면 그 언론은 전부 가짜 뉴스입니다. 쌤, MBC 말고 뭐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네이버에서 다른 언론사들도 그래 쓰던데요. 그 기자들도 전부 다 중학교 사회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가짜입니다, 그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이 얼마나 지금 좌파하지 않겠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언론과 방송만 보면 그런 사람이 돼버려요. 쉽게 말하면 언론사 기자들도 알아요. 이런 말이 하거든요. 옛날 괴배에서 하는 말이죠. 거짓말도 반복하면 진실이 된다. 그 계속해서 그렇게 보도하면 그 언론사만 방송을 보는 사람, 시청자들은 다 그 언론사의 개돼지가 되는 걸 기자들이 알아요. 바로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환길이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야, 전환길이가 제가 여기서 여러분한테 거짓말 해가 남을 게 뭘 얻으려고 제 얻을 거는 차라리요, 시웃을 안 하고, 야, 믿든지 말든지 하고 뒤돌아서서 그냥 학원 강의에서 연봉 60% 하는 게 최고예요. 존경받고 골프나 치고 여행 다니고 제 개인의 이익을 위하면 그게 최고입니다. 뭐 제가 국회의원 뭐 아까 윤상일 의원도 계셨습니다만은 능력도 안 되고 국회의원 하려면 또 그런 능력도 있어야 되죠. 그런 사람마다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강사 생활 26년에 왔으니까 강의하는 게 저한테 제일 즐겁고 좋은 일이에요. 제가 지금 언론사 만든다 그랬죠? 왜 만드는데요? 그거 욕도 먹을 거거든요. 만드는 이유는 금방 말씀드린 MBC처럼 이런 세뇌시키는 거짓 뉴스를 자꾸 보도하는 언론사 너무 많으니까 저는 2030 세대들 제 제자들한테 진실을 전하기 위해서 언론사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 보시는 중에서도 2030 세대 제 제자들에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전환길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생각해 봤어요. 잃는 게 많고 요거도 먹는데 왜 그렇겠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여러분 생각하고 안 맞을지 몰라도 왜? 이미 자네들은 그쪽 방송과 언론만 들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안 바뀐다고. 그래서 전환길에 대해서 듣고 난 뒤에 바로 바뀌라고 바로 회개하고 전환길에 왔으면 하지 말고, 알았죠?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한 번쯤은 내가 그동안 봐왔던 게 전환길하고 많이 다른데 내가 틀릴 수도 있겠구나 정도라도 한번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실체와 진실을 알게 되지 않겠나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노사모 출신이다가 지금은 저는요 이제 완전히 이쪽이 보수 우파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게 결정적 이유가 뭔지 아세요?
노무현 때는 있잖아요. 제가 뭐 DJ도 그렇고 노무현도 그렇고 업적에 대해서는 평가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DJ 우리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도 공이 있고 과가 있겠지요. 그래서 저는 제가 시국선언 하고 난 뒤에 잘 들어보시면은 DJ에 대해서 제가 한 번도 업적을 말한 적은 없습니다. 단 인정해야 될 것은 인정합니다. 뭐죠? YS와 DJ 덕분에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에 도움은 많이 돼서 그분들의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헌신한 것은 부정하면 안 됩니다. 일관되게 다만 YS나 DJ가 대통령 되고 난 뒤에 업적은 공이 있을 수도 있고 과가 있을 수 있는데 공이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과가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저는 각자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하지 전환길이 오라 이런 말은 안 합니다. 저는 평가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노무현에 대해서는요, 제가 노무현을 사모하는 모임이었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요, 가장 제가 높이 평가하는 게 동서통합을 주장했어요. 그분은 영남 출신이잖아요. 하지만 호남에 대해서도 늘 영호남 갈랐으면 안 된다, 통합해야 된다. 그거는 여러분 반박 불가잖아요. 그거 반대하는 사람 있으면 그건 안 돼요. 그건 옳았던 거고, 동서통합을 넘어서 우리는 남북한 사이도 평화통일을 통해 통합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진보 세력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되었지만 그 뒤로 노무현 대통령 업적 중에서 제가 마음에 들었던 것이 바로 한미 FTA 체결, 그리고 미국의 요청을 받고 이라크 자유툰 부대 파병, 한미 동맹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그거는 저는 지지합니다. 그래서 노무현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면은 지지하고 또 다른 면은 또 지지 안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다가 전환기가 언제 완전히 그들과 좌파 또는 진보 쪽하고 결별을 하는지 아십니까?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역시 공과가 있겠지만 팩트만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정치 지도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통합입니다. 최악의 지도자는 분열입니다. 그런데 노무현하고 문재인은 서로 친구지만 문재인 보고 노무현이 대통령 정치하지 마라 그랬거든 원래요. 근데 왜 그랬을까? 친구는 잘 알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드러나 버렸죠. 노무현은 동서통합주의인데 문재인은요, 나중에 뭐 천국 갈지는 모르지만 가면은 노무현 대통령 만나면 뺨때기 한 방 맞을 겁니다. 너 이 자식 일로 와봐. 내가 동서통합주의인데 너 뭐 했냐? 너는 갈라치기 했잖아. 세대간 갈라쳤고 페미 선동하면서 남녀를 갈라치기 했고 집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갈라치기 했고 노사간에 갈라치기 했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이거는 최악의 정치 지도자이기 때문에 절대 저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뒤로 여러분 그때 갈라치기를 너무 해나가 남성 여성의 혐오감, 한남인이 뭐 이런 말까지 생겨가지고 결혼도 안 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출산율 낮아지는 이유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해요. 남녀에 대해서 서로 통합하고 화합해야 될 존재인데 군대 갔다 왔는 남자들이 또 열받잖아요. 왜? 여자들만 너무 좋으니까 우리는 미쳤냐? 군대 2년간 희생하고 이것도 갈등이잖아요. 군대 갔다 왔으면 갔다 온 남자에 대해서도 존중해야 되고 여성을 또 존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남녀는 서로 하나가 되어라.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문재인 때는 갈라치기는 뭐지? 저는 그건 아니다라고 첫 번째 기준을 끄고 선을 그었고요. 두 번째 문재인 때 또 했는 게 뭐냐면 내로남불이었어요. 이때 제가 민주 진보의 모습이 아까 말씀드린 훈구파가 된 걸 드러납니다. 쉽게 말하면은 문재인 대통령 권력을 잡았잖아요. 민주당이 다수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부패하기 시작해가지고 민주당이 늘 말하는 건 과거에는 정직, 정의를 외치다가 나쁜 짓은 저들이 더 많이 해요. 못된 짓만 배웠다 이거예요. 송영길이라고 민주당 대표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 감옥 가 있죠. 왜 갔습니까? 돈 봉투 먹었잖아요. 송영길만 먹은 게 아니고 민주당 의원들 많이 먹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게 국회 나온 사람들. 여러분 그게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 소람 들어 또 한번 대답해봐. 민주당 송영길이가 돈 졸라 먹었거든? 감옥 가 있거든? 야, 민주당이 원래 너희들이 지지하는 게 잘했냐 이게? 이건 아니잖아. 원래 민주당의 모습에 그 모습이 사라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도요, 그 조국 사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조국 당도 있잖아 지금요.
그들도 제 말에 한번 반박이나 한번 평가해 봐 주십시오. 조국 사태 같으면 조국 막 그 당시에 할 때 서초동 가서 촛불집 막 열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또 선동 당했던 거예요. 뭐냐 하면은 조국은 여러분 그 사람은 금수저예요. 학원 이사장 집 아들이고 그렇잖아요. 그 딸내미도 역시 부정 입학했잖아요. 그 민정수석 할 때 대리 이래 있는 건 권력형 비리예요, 그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조국 딸내미가 그렇게 해서 그 대학 총장 도장을 가짜 가지고 찍어주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조국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손을 얹고 한번 말해보세요. 그 지지했던 분들 얼마나 자기 집은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준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조국 딸내미 때문에 떨어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돈 없고 힘없는 사람은 조국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돈 없고 힘없는 사람이 조국 그 사람을 지지할 수가 있죠? 저는요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이건 아니지 않냐. 그 다음에 또 특히 저한테 조국 문재인 때요 친중 종북적인 정책에서 제가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원자력 발전하지 말자, 중국에서 태양광 가져오자. 그 태양광 회사 중국 건 거 아시죠? 지금 전라도 이 지역에 가보세요. 새만금 하는 데 가면 태양광 진짜 많습니다. 그거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원자력 하지 말자 했던 게 중국에 원했던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절대로 중국의 위협 세력이 되도록 하면 안 되잖아요. 원자력 발전이라는 것은 플루토늄 추출해서 나중에 핵무기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못하게 하고 태양광으로 다 바꾸고 지금 한국 전력이 그 뒤로 얼마나 적자 났는지 아시죠? 원자력 엘리트 청년들 해외로 갔잖아요.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에 밥 먹고 못 사니까. 그래서 그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원자력 쪽에 핵 연구하고 이런 엘리트 청년들이 해외로 갔잖아요. 이거 여러분 나라 지금 이제 보세요. 다시 이제 재살리려고 하잖아요. 그때 저는 이거는 잘못되었다라고 확신했던 거죠.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지지했던 분들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바람직한가요? 그리고 중국인에 대해서 화교에 대해서 너무나 혜택이 큰 거 아시죠? 유튜브 검색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로스쿨 들어가려면 억수 어렵거든요. 근데 중국인들은요 로스쿨 들어가기가 너무 쉬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스카이 대학이라 하죠. 서영고 들어가는 게 화교 출신들, 중국인 출신들은 특혜가 있어요. 우리나라 엘리트 되기에는 한국인보다 중국인이 더 낫다 이 뜻이에요. 그로 인해서 지금 여러분 중국 지금 바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지난번 광주 왔을 때인가요? 체제 전쟁에서 7조를 제가 발표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의 속국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반박하겠죠? 야 전환길 너 임마 음모론 터뜨리지 마라. 중국이 뭘 한국을 속국으로 하냐라고 하는데 근거를 대볼게요. 첫 번째,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계기로 알게 된 단어가 윤석열 대통령은 하이브리드 전쟁이라 했고요. 흔히 체제 전쟁이라고 불러요. 야 중국이 우리나라 무력으로 쳐들어오지 않는데 뭘 중국이 속국이 된단 말이고 임마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할지 몰라도 여러분 그게 바로 무식한 겁니다. 뭐냐 하면요 여러분 홍콩을 보십시오. 홍콩이 99년 동안 영국이 지배하다가 100년 만에 이제 중국을 넘겨줬죠. 홍콩 하면은 무역과 금융의 도시고 상업 도시 아닙니까? 자유함이 있는 홍콩의 밤거리 이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이 탁 이어받자마자 지금 한 10년 지났거든요. 중국 가보세요. 홍콩 가보세요.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택시 탔어? 야 시진핑 어쩌죠 하면 바로 없어지고 잡혀갑니다. 여러분 중국이 홍콩을 무력으로 침략했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남의 걸 뺏어가는지 아세요? 첫 번째가 바로 친중 정치인들을 보냅니다. 중국 친중 정치인들을 몰래 집어넣어가 홍콩 의회를 장악해요. 아시겠어요? 행정장관이 친중 행정장관으로 임명해버려요. 그러면 서서히 정치가 중국화되겠지요? 그럼 두 번째 뭐 하는지 아세요?
법을 바꿉니다. 이민법을 씁니다. 이민법. 중국인들이 얼마든지 홍콩으로 오세요. 그러면 홍콩 안에 중국인들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가서 투표하자 이래버립니다. 그러면 뭐가 되죠? 과반이 넘었게 되면 그 홍콩은 중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바로 체제전쟁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여러분,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역사를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중국 우리를 그렇게 먹으려고 하지? 여러분, 우리 수천 년간 중국의 침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아시잖아요. 수나라, 백만대군 물리천계 을지문덕이고, 그 뒤로 수나라, 당나라 침략도 있었지요. 안시성 전투, 양만춘, 그리고 고려, 물론 신라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신라가 김춘추가 당나라 끌어들일 때는 우리 백제 고구려 멸망시키고 나면은 한반도 우리 이쪽은 뭐 어쨌든 우리 하자, 고구려 만주 땅은 네 가져가라 했는데 중국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나당 연합이 깨지잖아요. 왜 깨지는지 아세요? 당나라가 만주 벌판뿐만 아니라 신라 경주에다가 신라 수도잖아요. 계림도독부를 설치해요. 백제 수도가 웅진 부여였거든요. 공주하고 부여 삽이. 그 공주 웅진에다 웅진 도독부를 설치했어요. 뭔 말인지 아세요? 김춘추와의 약속을 깨고 고구려 만주 벌판뿐만 아니라 백제 땅과 신라 땅을 다 먹겠다고 한 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문무왕이 바로 나당연합 깨지고 나당 전쟁을 쳐서 매소성 전투와 기벌포 전투를 통해 당군을 물리친 거예요. 그 뒤로 고려시대뿐만 아니라 고려시대도 그란, 여진, 그리고 홍건적 이런 침입이 있었잖아요. 조선시대 때도 바로 여진 쪽에서 후금, 그 뒤로 청나라 침입이 있었잖아요. 병자호란 때는 일제 때 우리가 정신대 여성들 참 안타깝게도 희생이 있었지만은 병자호란 때는 우리나라 여자 50만 명이 끌려갔어요, 중국에. 여러분, 그런 역사를 잊으면 안 됩니다. 한동안은 우리가 그 뒤로 중국이 일본이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이 강화됐잖아요. 중국이 약해졌거든요. 청일전쟁은 일본이 이겼죠.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식민지가 돼요? 일본 식민지가 돼 35년간 식민지배를 받잖아요. 그때는 중국이 약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중국이 세계 2등이 돼 있잖아요. 미국마저도 이기려고 하니까 지금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정권 교체됐지만 똑같이 중국에 대해서 대중 강경책을 펴잖아요.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나라 미국하고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미국은 여러분, 우리가 중국과 미국 누굴 선택하려고 하면 누굴 선택해야 돼요, 만약에. 저는 다 각자 다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미국은 바로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잖아요. 자유민주주의지 않습니까? 중국은 사회주의잖아요. 자유가 없잖아요. 금방 중국을 나는 선택할 거라고 했던 분 답변해 보십시오. 그냥 끌려갈 걸 중국 가면요? 중국은 사회주의예요. 여러분, 홍콩에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홍콩이 그 뒤로 바로 그 우리 노란 우산 시위 기억나요? 2015년도에 수십만 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중 정치인들이 홍콩을 장악하고 이민법을 통해서 완전 홍콩을 통째로 중국이 먹으려고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홍콩 사람들이 큰일 났다. 수십만 명이 이제 노란 우산 들고 시위를 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이미 늦어서 끝났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뭔지 아세요? 의신사면 영국으로 다 갔잖아요, 이미. 그래서 홍콩은 지금 가보세요. 불 꺼져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중국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제가 왜 시국선언을 했는지 아까 말씀드렸죠. 탄핵이라든가 윤석열 대통령 직무복귀는 아주 1단계밖에 안 된다니까요. 천안기리가 나온 이유가 뭔데요? 바로 이 까딱 잘못하면은 중국의 속국이 될 수 있다. 이런 위기감 속에서 그래서 지금 탄핵 반대하는 사람의 여러분 주장 속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탄핵 찬성하는 쪽에는 없는 구호가 있죠.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구호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2030 세대 여러분, 제 제자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천안기리가 욕먹으면서 희생하며 나온 이유가 여러분들이 살아갈 세상에는 까딱 잘못하면 중국처럼 될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중국하고 미국을 누가 선택할 거냐? 중국, 아까 홍콩 있죠? 홍콩이 지금 당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중국에 당이 몇 개 있어요? 중국 공산당 하나. 오승기, 중국. 북한에 당이 몇 개예요? 하나. 홍콩에요. 당이 지금 몇 개인지 아세요? 원래 2개 있었거든요. 야당 다 없앴다가 마지막 홍콩 야당이 3주 전에 없어졌어요. 이게 이제 감 오십니까? 홍콩도 중국 공산당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자, 전환길이 좀 더 근거될게요. 아까 혹시 뭐 전환길에 대해서 야, 설마 우리가 속국이 되겠나 중국에, 역사적인 걸 넘어서 이제 팩트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말씀 드릴게요. 그러면은 여러분, 중국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나라 남한보다요 인구가 30배가 많습니다. 우리는 5천만, 중국은 15억. 맞죠? 5, 3, 15, 30배가 많아요. 국토 면적은 남한 면적의 95배예요. 여러분이 중국인이라 생각해 보실래요? 사우스 코리아 저 좀 까부는데 자식 인구도 30분의 1밖에 안 되고 나라 땅덩어리도 거의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놈이 까부네? 여러분 심리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놈들이 중국을 싫어해? 이 자식. 여러분, 중국이 원래 1대1로 가는 정책 들어보셨죠? 중국에 한참 잘 나갈 때 엄청난 자금을 가지고 아프리카나 이태리나 이쪽에 있잖아요. 그 중국 근처 나라들 자금을 다 대줬어요. 자금 대주는 대신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개발해가 지하자원 개발하면 돈은 우리가 나누자 이거예요. 돈 못 갚으면 아프리카 어디더라? 우간다인가? 콩고인가 그 나라에 돈 대줬거든요. 공항도 만들어주고. 근데 이제 돈 갚아야 되는데 콩고 이제 어떤 나라인지 그 돈이 없어. 그러면 이제 계약 조건이 뭐 있는지 아세요? 그 공항을 중국이 한다 이래 된 거야. 여러분, 우리 돈 빌려주는 거 똑같아요. 돈 빌려 이자 갚으라. 못 갚으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집 압류도 가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현재 중국이 하는 정책이 그랬고 문재인 때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그 1대1로 정책 우리도 하겠다 그랬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중국 돈이 많잖아 우리보다요. 여러분, 중국은 부자만 3억이래요. 부자만 인구가. 상상이 돼요? 중국 자본력이나 이게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땅을 사는 걸 다 반대했어요.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미 제주도에 몇 해 전에 아시죠? 제주도 가면 살라 너무 제주 사람, 중국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중국이 제주도 먹는 방법 간단합니다. 중국이 돈 많죠? 제주 도지사 뽑을 때, 도의회 의원 뽑을 때 중국이 돈 대주면 되잖아요. 그 돈 먹고 나면 그 의원들 중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죠. 그리고 나서 뭐 하겠습니까? 제주 도민들 투표하자. 절반 이상이 그만 결국은 뭐죠? 친중 정치인이 당선되고 제주도 야 투표하자 해서 땅 마음껏 외국인들이 살 수 있도록 해줘버리자. 그 중국에다가 여러분, 제주도에 중국 사람이 와서 그 땅 사고 하면 한라산 건져도 그 누구 땅이 돼요? 그 중국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라도 광주는 어쩌면 서울에 가서 대림역인데 대림동 가보세요. 영화 그 범죄도시처럼 간판이나 이런 게 빨간색이 너무 많고 농협을 뭐라 써는지 아세요? 중국어로 농협 한자로 써놓고 뻘겋게 돼 있어요. 가보시면 실감할 건데요. 그래서 이거 중국 현재 너무 심각한 사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정치적으로 첫째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우리나라에 친중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탄핵 정국의 불안 속에서 우원식 민주당 국회의장이지만 민주당 끈앞으로 아닙니까? 그 우원식 어디 갔는지 아세요? 대통령은 구치소 갇혀 있는데 중국 갔어요. 시진핑 만나왔어요. 저는 소름 끼칩니다. 그리고 야당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뭐라 그랬죠? 중국한테 가서 언제나 쎄쎄쎄쎄 감사합니다. 여러분, JTBC 방송국 있죠? 중국 엄청난 기업 텐센트라는 엄청난 기업으로부터 1,000억을 투자받았어요. 여러분, 지금 여의도나 강남 가보시면은 중국인이 구입해 있는 빌딩이나 집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중국인이 한 80만 명 가까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 중에서 또 화교 말고 중국인 유학생이 우리나라에 중국인이 한 10여만 명 와 있는데 그 중에 뭐 하여튼 그 유학생이 한 5, 6만 명 와 있거든요. 어떤 연구소 분 중에 그 절반이
간첩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알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자, 그러면 백도 드러난 것만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작년에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죠. 우리나라 부산에 정박 중인 미 항공모함에 중국인이 불법 촬영하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그냥 중국 유학생이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중국 간첩이야. 포렌식 수사해 보니까 중국 공산당 핵심 멤버야. 포렌식에 보니까 2년 동안, 지난 2년 동안 국정원 사진, 평택 미군기지 사진을 다 찍은 거야. 여러분 뭐죠 이 사람? 간첩이잖아. 그런데 이 사람 간첩법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왠지 아세요? 알다시피 우리나라 간첩에 대해 해당되는 건 북한 사람만 적용되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북한이 아니더라도 중국인이든 누구든 간에 우리나라 군사기밀 빼가거나 첨단 기술, 반도체 기술 빼넘기면은 간첩이잖아요. 우리나라 그거 다 빼가고 나면 지하자원 하나 안 나오고 석유 한 방 하는데 뭐 먹고 살아요? 지금 반도체를 먹고 살고 제조업 광고를 먹고 사는데. 그래서 간첩법을 개정하자. 북한 사람 말고 중국인이든 외국인도 우리나라 군사기밀 빼가고 반도체 기술 빼가면 간첩죄 적용해서 처벌을 강화하자라고 했는데 그 간첩법 개정을 반대를 했어요. 누가 했죠? 자, MBC 기자분 아니면 이재명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대답 정확히 해야 돼요. 민주당과 이재명은 그 외국인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하자는 그 개정을 반대했습니다. 당신이 지지하고 있는 그 당이 간첩죄 개정을 반대했다고? 그게 훨씬 잘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하겠다고? 민주당은 우리나라 당인지 중국 당인지를 밝혀야 된다고. 민주당 답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간첩을 봐주자는 거잖아. 지금 그 간첩들이 활개해도 못 잡잖아요. 이게 말이 돼. 자, 내 친구 보고 있지? 우리는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분명히 판단해야 돼요. 이건 아니잖아. 그 다음 우리나라에 우마오당이라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뭐가 있냐면 중국에 우마오당이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마오당이 번역하면은 댓글, 인터넷 네이버나 이런 데서 댓글 다는 그 부대를 우마오당이라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중국에서, 이거 하버드 대학 연구 결과거든요. 현재 중국인들이 댓글 부대 만드는 그 인원이요. 적게는 수백만, 많게는 4천만 미래네요. 지금도 네이버나 다음에 전환기를 딱 검색해서 뉴스 보면 댓글이 욕밖에 없습니다. 확률로 따진다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 한 50%는 되니까 전환길에 대해서 잘한다도 나와야 되는데 그 도배되어 있습니다. 욕밖에 없어요. 그게 누구 짓일까? 한 번은 또 증거될게요. 한중 축구 경기를 했거든요. 우리나라 국가대표와 중국 대표가 축구 경기를 하는데 다음하고 네이버에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중국 이기기를 응원한다. 한국 이기기를 응원한다. 우리나라 네이버 다음에서 어느 순간 다음에서 전반전 끝나갈 무렵에 중국 이기기를 응원한다는 게 54% 나와요.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그 경기 끝나갈 무렵에 91%가 중국 이기기를 응원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조사해 봤더니만 바로 그날 3천만 개 이렇게 댓글이 달렸는데 1,500만 개 댓글이 네덜란드에 서버를 두고 있는 곳에서 댓글 달았다 그래요. 그럼 네덜란드 사람들이 중국을 응원할 일은 없잖아요. 그게 뭐겠습니까? 중국인이 회사가 서버만 네덜란드에 두고 중국인들이 우회해서 우리나라 여론을 조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상식적으로 여러분 우리나라 다음 네이버 카카오에서 중국을 응원한다는 91% 나온다는 게 상상이 돼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증거예요, 증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보통 여러분들도 뭐 유튜브도 뉴스 댓글 많이 보잖아요? 그 댓글 속에 중국이 그 작업을 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댓글 국정표기입니다. 태극기, 분명히 딱 댓글 달려면 자기 이름에 태극기가 나오든지 중국 5성에도 그 구분되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론 조작에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 중국이 우리나라를 점령했다는 뜻이고 그리고 여러분
공자학원이라고 들어봤어요? 우리나라에 세계에서 제일 많이 들어와 있어요. 공자학원이 있는데 대학교에 다 들어있어요. 중국과 협력한다고 들어와 있는데 미국에서는 그거 다 폐교시켰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 공자학원이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까 중국 사회주의 침투, 간첩 침투 시키는 하나의 수단으로 지금 있는 의혹이 있어서 없었어요. 그거 우리나라 지금 제일 많습니다. 뿐만 아니고 바로 불과 한 20일 뒤에 4월 달에 우리나라 무비자로 중국인들 떼거지로 들어오는 거 아시죠? 자,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정도로 제가, 그럼 왜 그러냐면 중국이 보세요. 원래는 중국이 1대1로 사업에서 아프리카나 이제 다른 쪽으로 가다가 왜 한국으로 방향 틀은지 아세요? 남한을 먹으려고 하느냐 하면 미국이 강력하게 중국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원래 중국의 목표는 대만이었잖아요. 대만에서 여러분, 그 홍콩이 중국화되어 가는 걸 보고 대만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대만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하자는 거 똑같죠. 정식 각성하자 이거. 우리도 대만도 제2의 홍콩이 된다 이래가지고 중국의 대만에서 제일 먼저 낸 뭔지 아세요? 선거법 개정이에요. 절대 친중 정치인이 당되는 걸 막아야 되잖아. 여러분, 친중 정치인 당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전산화 시키면은 중학생도 알잖아요. 해킹 위험성이 있잖아요. 조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만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초등학교 반장 선거처럼 해요. 그 자리에서 투표하면 이동이 그 자리에서 개표장으로 바뀌어요. 끝나면 선거 참관인 보는 가운데서 그 자리에서 집계까지 다 해요. 그리고 칠판에다가 우리 초등학교 때 뭐 몇 표 얻었다는 거 있잖아요. 전부 수작업으로 다 해요. 수작업으로. 여러분, 대만이요 전 세계 반도체 수출 1등이고 IT 강국이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할까요? 부정선거에 대한 어느 누구도 의혹을 사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독일도 수개표 수작업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산하잖아요. TV에 보면 A 후보 유력, B 후보 유력 두두두두 숫자대가 나오잖아요. 사전투표하는 거 전산화가 돼가지고 집계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주장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대만은 중국이 침투하려고 하다가 군사력은 미국하고 대만 동맹, 정치적으로 홍콩처럼 만들고 했는데 대만이 정신 차려가지고 바로 선거제도 개편해서 절대로 부정선거 의혹이 없도록 해버린 거야. 그래서 좀 중국이 대만 포기했다니까요. 말로만 하나의 중국 하는데 끼어들 틈이 없어진 거야. 그럼 중국은 여러분 물건은 남아 돌죠? 못 팔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 제재 때문에. 어디다 팔라고 했어요? 한국에다가 저렴한 철강 막 밀어붙이잖아 지금요. 그럼 그 남한밖에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시진핑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남한에 지금 중국인들이 60-70만 명 와 있지 않습니까? 중국인들이 의료보험 공짜가 되는 거 아시죠? 가족들. 예? 그리고 지금 유학생도 막 오잖아. 공짜 학원 있지요? 그리고 여론 조작하고 있죠? 그래서 여론 조작 중에 이거잖아요. 남녀를 혐오하는 게 누가 만드는지 아세요? 대한민국 남자 다 그래. 너무 무능해. 대한민국 여자들은 정말 지 편한 줄만 알고 남자, 이런 댓글들을 우리가 쓰는 게 아니고 중국인들이 쓰잖아요. 남녀 혐오를 만들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까 말했죠. 축구 경기 하는데 90%가 중국인이 그죠? 이길 원한다. 이런 조작이 있잖아요. 빽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이 설마 하는데 여러분 그게 깨구리 IQ하고 똑같은 거예요. 개구리 우리 시골에 잡을 때 왜 잡는지 아세요? 죽일 때 찬물에다가 개구리 집어넣어요. 솥에다가 서서히 불 지피면은 또 떠대지네 어이구 좋아라 하다가 벌벌 끓어도 그냥 죽어 있어요. 이게 개구리. 바로 여러분 머리를 조금만 써보세요. 러시아처럼 우크라이나 영토 점령하고 미사일 쏘고 전투기로 폭탄 터뜨리는 게 아니고 중국은 그런 방법을 못 쓰잖아. 왜요?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군사력으로 손 못 대니까 지금 뭐 하는 거죠? 정치적으로 중국화시키고 경제적으로 반도체 기술 빼가고 우리 경제 무너뜨리려 하잖아 지금요. 사회적으로 여론 조작하고, 예? 학생들의 공자 학당만 하고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침투시키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중국에 대해서 그럼 전환기는 또 언론에 나오거든요. 지나친 중국에 대한 혐오를 만든다 하는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중국이 만약에 민주주의, 미국처럼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정치적으로 그런 짓 안 하겠다. 경제적으로 기술 안 빼가겠다. 우마오당을 통해서 여론 조작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중국하고 우리는 평화적으로 갈 수 있죠. 하지만
중국이 지금 우리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지 않은 것은 여러분 이거는요 개구리가 죽어가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전 국민들에게 알려가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중국도 어느 순간에 가면 아이고 야 힘들다 그냥 한중 관계는 그냥 단지 경제적으로 서로 이익만 그냥 상호 교류만 하자 이렇게 되면 되잖아요. 저는 그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전쟁 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시진핑 뭐 이래저래 못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먼저 각성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선거제도도 개편해야 되고 댓글 작업도 중국인이 못하도록 우리가 정치인 조치 취하고 간첩법 개정해가지고 중국인이 우리나라 군사 기밀이나 그 다음에 반도체 첨단을 못 빼가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걸 지금 반대하는 게 어느 당이라고요? 민주당이 반대하잖아요. 여러분 또 하나만 더 말드리면은 29번 탄핵 중에서 감사원장 탄핵이 있었잖아요. 그 민주당의 감사원장 탄핵 속에서 친구 잘 들어라. 감사원장 탄핵 사유가 뭔지 알아? 바로 전 정부 문재인 정부 때 바로 청와대 안보실장이던 정의용 안보실장이 뭐 했는지 하면은 미군의 사드 배치 군사 기밀을 중국에 넘겨주고자 했다 의혹이 있었는 거예요. 그걸 감사원에서 감찰을 하려고 하니까 민주당이 감사원장을 잘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죠? 그러면 민주당은 중국에다가 사드 기밀을 넘겨주든 말든 놔두라 이 말이잖아요. 이게 민주당의 민낯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이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걸 윤석열 정부가 만약 무기를 한다 치면 한미 동맹이잖아요. 군사 기밀은 우리끼리만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중국에 넘겨준다면 미국이 우리를 못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철저하게 우리 국익을 위해서도 한미 동맹을 위해서도 그런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트럼프 정부 들었었지 않습니까? 하나 물어볼까요? 트럼프 정부가 이재명을 좋아하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이재명은 북한에다가 지금 재판 중에 있잖아요. 돈 800만 불 갖다 줬어요. 대북 송금해 줬잖아요. 그거 여러분 유엔 제재 위반이에요. 미국의 독자제 위반이에요. 그뿐만 아니죠. 이재명 아까 민주당 한 거 보세요. 그 미국이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 FBI 다 돌아가 있잖아요. 우리가 주한미 대사가 있잖아요. 한국 일어난 일들 우리보다 더 디테일한 걸 더 잘할 거 아니에요. 민주당과 이재명 그 민주당이 중국에다가 군사기밀 빼주는 걸 막고 있고 그냥 넘겨주라는 거 다 막 있잖아 하잖아. 그걸 미국이 다 알고 있다고요. 그 트럼프 정부 들어서 가지고 지금 이제 뭐 하고 있습니까? 마음속으로는 당연히 윤석열 지지하지. 여러분 탄핵 찬성하는 사람들은 뭐 친중 친북 쪽이라면 중국 오성기 들고 북한 인공 흔들어야 돼. 그 사람들은. 우리는 지금 뭘 흔들어? 성조기와 태극기 흔들잖아요. 그럼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누굴 지지하는지 안 봐도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역시 간절히 바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돌아와서 한미 정상회담도 해야 되고 중국을 같이 견제해야 되잖아. 군사적으로 공공의 적이잖아요. 미국에게, 우리에게. 그래서 현재 미국이 뭘 하냐면요. 중국이 지금 이제 그 태평양을 장악하려고 군함들이 미국보다 훨씬 많대요. 숫자가. 거기에 맞서려면 미국이 지금 군함을 수백 척을 만들어야 돼요. 수백 척을. 태평양 지역에. 그런데 그 군함 만드는 기술이 어느 나라만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렇게 해서 그게 여러분 돈으로 수백조 원이 돼요. 수백조 원. 그죠? 1500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인데 1500조나 되는 그런 돈벌이 할 수 있는 게 지금 기회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군함 만들면 군사 기밀을 미국하고만 동맹을 해야 되잖아요. 까딱 잘못하면 그 기밀도 중국에 넘겨주면 저한테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우려해가지고 지금 말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뭐겠습니까?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시켜서 한미동맹 철저히 강화해가지고 미국이 지금 여러분 미국한테 이럴 때요 우리 관세 막 부과하잖아. 이럴 때 우리가 미국한테 잘하면은 진짜 제2의 극단지 우리 도약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직 3분의 1도 못했는데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습니다. 그죠?
제 친구 설득해 보려고. 왜냐면 제 친구가 골수거든요. 골수 분야라서 쉽게 안 넘어와요. 그래서 팩트, 사실을 계속 이야기해 줘야 돼요. MBC 기자도 지금 보고 있을 거거든요. MBC 기자 속으로 가겠죠. 아, 씨발, 이거, 전환길 말이 맞는데, 이거 앞으로 계속 어떻게 사기쳐야 되지? 전환길 저 새끼 저거 빨리 없애버리고 싶다. 민주당도 똑같을 거요. 그래서 여러분, 민주당의 그 박 의원이, 모 의원이 국정주 건망을 내보고 협박했잖아요. 지금은 탄핵정국이라 가만두지만, 탄핵정국 끝나고 나면 전환길에 대해서 법적 조치 취하겠대요. 두고 오시면 저 고발 엄청 당할 건데요. 저는 그래서 언론사 만들어서 대응하려고 하는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저는 국민들한테 다 알리겠다. 내한테 민주당인데 저보고 여러분 제가 아시죠? 제가 결정적으로 민주당에서 탄핵을 29번에서 행정부 마비시켰네.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아니 거짓말이네. 그리고 그 외에도 공수처의 이상한 수사 과정, 불법적인 수사 지금 드러났잖아요. 서부지법의 불법적인 영장 발부, 헌법재판소 안에 지금 불법적인 게 10가지가 넘는다고 지금 허영 교수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헌법 최고의 권위자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아닌데 계속 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지금 불을 밀어붙이는 게 공정과 법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친구 그거 맞잖아. 그 공수처 니는 지지했지만 지금 오동훈이 엿댔어 지금. 왜냐하면은 얼마 전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 갇혀 계시다가 석방된 게 뭐 때문이었죠? 바로 첫 번째 그 중앙지법의 지기현 판사가 판결 내리기를 첫 번째 이유는 구속기간 산정이 계산 잘못돼 가지고 날짜별로 되어 있는데 시간상으로 바꾸면 구속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석방하라라고 했고요. 두 번째 이유는 MBC에서 보도 안 하잖아요. 민주당 말 안 하는 게 뭐였죠?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했는 것에 잘못됐다고 했어요. 그건 나와 있는 겁니다. 민주당 말 안 하잖아요. MBC 말 안 하잖아요. MBC 너 말 안 하잖아. JTBC도 그렇고. 거짓말하고. 뭐냐 하면은 여러분 결국은 대통령 석방된 이유 중에 하나가 공수처가 바로 수사권 때문에 수사했다고 분명히 지기현 판사가 밝혔어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석방되고 나니까 민주당에서 뭐라 했습니까? 중앙지검장입니까? 검찰총장 보고 막 뭐라 했죠? 검찰 뭐라 하게 오동훈 보고 뭐라 해야 되는 거야 사실은. 그럼 못 뭐라 하죠. 왜? 저거들이 수사권 없는 오동훈 보고 하라 그랬고 결국 오동훈이 결국은 불법수사인이 다 드러나 버렸잖아. 또요. 거짓은 진실이 이길 수 없다 그랬죠? 서부지법에 영장 불법으로 발부했잖아. 형법 뭐 써넣는 거. 이건 중학생도 황당한 이야기예요. 판사가 여러분 영장에다 글 써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건 입법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판사는 그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법에 따라서 판결하고 법에 따라서 영장을 발부해야 되는데 법을 지가 써넣었잖아요. 그거요 이순영 판사 또 다음에 처벌받습니다. 두고 보시면 압니다. 이거 황당하지 않습니까? 참 여기 법치가 어디 나 친구 보고 있지? 법치가 없잖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랑 내란 혐의도 지기현 판사가 또 이야기했어요. 내란에 대한 것도 불법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것처럼 민주당에서는 법치도 다 깨버리고 하잖아요. 그리고 내 친구한테 또 꼭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전환길이가 여러분 이렇게 해서 문제가 민주당과 이재명이 하는 것은 법치와 공정을 무너뜨린다 했지만 제가 결정적으로 집회에 나오게 된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잖아요. 제가 고발을 당했어요. 제가 선관위의 부정선거라든가 많은 문제가 있다고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그게 청년들 2030 청년들이 막 조회수가 400만 건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당황스럽겠죠. 그 민주당이 저를 고발해버렸어요. 민주당하고 선관위는 한편인 거 아시죠? 야, 전환기 무슨 말이야? 선관위는 헌법기관으로 독립기관인데 뭐 민주당과 한편이야? 야, 민주당, 야, MBC 답변해봐. 내가 민주당을 말 꺼내지도 않았거든, 그때는요. 그때면 선관위를 비판했는데 민주당이 저를 고발했어요. 그리고 내가 고발 두 번째 당하는 게 뭔지 아세요? 헌법재판소는 지금처럼 알려졌잖아요. 불러야 한 재판관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문영배 문제가 많다는 거 다 대국민들이 알아버렸죠. 문영배 지금 스타 됐어요. 초등학생들도 중학생 고등학교 문영배 이름을 다 알게 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두 번 이미선 재판관이 있거든요. 그 여동생이 이상희 변호사가 대통령 탄핵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정계선 재판관이 있거든, 헌법재판소. 그 남편 황필규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 탄핵주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세 명 다 법에 따른다면, 친구 잘 들어, 법에 따른다면, 여러분 양심에 따른다면 재판 회피를 신청해야 돼요. 이해관계 갈려 있잖아요. 자기 친여동생이 내가 지금 헌법적 판결 선고해야 되는 한쪽 편에 서 있는 사람이고, 한 집에는 내 남편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주장하는 사람인데, 그것도 몰래가 아니라 공개돼 버렸잖아요. 이럴 때는 재판 회피 신청하는 게 그게 상식 아니가, 친구? 그렇지 않나? 그런데 그것을 무너뜨리고 지금 꾹 참고 있잖아. 그리고 허영 우리 헌법 최고의 권위자라고 아까 여기 오셨던 윤상현 의원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윤상현 맞죠? 예. 한 번 더 확인차 제가 그분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분께서 옛날에 공부할 때도 그랬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사시 공부할 때 반드시 보는 책이 허영 교수님의 책이에요. 그만큼 1인 이 권위자인데, 그분께서 이번에 말씀하셨잖아요. 헌법재판 심리 과정에서 10가지의 위법 사항이 있대요. 우리가 또 아는 건 몇 가지 있잖아요. 첫 번째는 국회에서는 여당, 야당 일부 합쳐서 대통령 탄핵시킬 때는 내란죄라 해가지고 탄핵시켰는데, 헌법재판소에 갖다 놓고는 내란죄를 빼버렸잖아요. 이거는 본질이 빠진 거예요. 탄핵소추 안에 80%가 내란죄에 관한 건데 그걸 빼버렸잖아요. 다 도려내고 껍데기만 남았는데, 이거는 그래서 아예 각하를 해야 된다고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각하를 해야 되는데, 그냥 왜? 탄핵 소추에 대한 심판에 대한 구성 요건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짜장면 시켰는데 단무지만 나오고 짜장면이 안 나온 거예요. 똑같다고. 그리고 그 외에도 불법적인 게 10가지 있다는 거 우리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더 봤잖아. 윤석열 대통령 여러분 제대로 그 변론할 수 있는 기회 주던가요? 그래서 어쨌든 친구 잘 봐라. 이렇게 해서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로 불리한 재판관이 있고 재판 회피 신청도 안 하고 불법적인 10가지가 되잖아요. 허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해서 만약 대통령이 인용되고 파면되면 헌법재판소는 가루가 되어 사라질 것이라고 허영 교수님이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한길이가 그걸 따서 이야기하면은 MB 뉴스에 뭐 나오는지 아세요? 전한길이가 헌법재판소가 가루가 될 것이라고 폭력을 조장한다, 이렇게 보도돼요. 허영 교수 말은 절대로 인용 안 합니다. 왠지 아세요? 전한길은 저거들이 말하기에 그냥 이렇게 마음대로 선동꾼으로 조작할 수 있는데, 허영 교수님은 다 알거든. 이해되지요? 그래서 이것처럼 이런 헌법재판소가 절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인용해서 파면시키면 안 된다고 전한길이가 막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민주당이 또 고발했다고. 여러분, 그러면 헌법재판소랑 민주당이 한 통속이라는 뜻이잖아요.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니까 민주당이 고발했다고요. 친구, 이 전한길이가 금방 어떻게 고발됐다고? 자, 나는 선관위 비판했는데 민주당이 나를 고발했어. 헌법재판소를 비판했는데 전한길을 고발했거든? 이것에 대해서 니는 한번 판단해봐라. 이게 민주당이, 네가 생각할 민주당과 이재명이 정말로 법치를 존중하고 민주주의를 좋아하는지 한번 답변해봐라. 뿐만 아니잖아. 바로 2030 세대들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국민들한테 바로 카카오톡 검열하겠다. 그 사생활에 다니는 카카오를 검열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고 유튜버들에 대해서 민주당 비판하는 놈들 전부 다 고발하겠다 그랬어요. 여론조사가 협박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은 말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입털막이잖아요. 친구, 네가 그리고 이재명 지지하시는 분들 마찬가지 묻겠습니다. 이게 이재명과 민주당의 실체입니다. 근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음모론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당신은 무엇 때문인가요? 그리고 저는 이 방송 보시는 우리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계시다면, 나는 그래도 이재명을 지지할 거라고 하면 앞으로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과 학생들한테. 이재명은 아시다시피 검찰 사기 범죄를 저질렀죠? 거짓말했다가 범죄 전과자가 됐어요. 음주운전했다가 전과자가 됐어요.
성남시 의회 건물 난입했다가 전과자가 됐거든요. 백도입니다. 전과 사범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형수에 대한 막말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히 인터넷상에는 뭐 찌째명 이런 말도 참 너무 부끄러운 말이 생기잖아요. 그것이 팩트를 제 근거로 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은 부모님께서 이재명을 지지하시는 해왔던 부모님과 학교 선생님께서는 반드시 내일부터 학생들이나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들아 딸아 학생 여러분 거짓말해도 됩니다. 사기쳐도 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해도 됩니다. 여러분 음주운전 마음껏 하세요. 알았죠? 그리고 자기 가족들한테 친척들한테 찌째명처럼 뭐 찢어도 되고 마음껏 막말해도 돼. 학교 선생님한테 그래도 돼. 괜찮아. 여자 선생님한테 그래도 돼. 그리고 친구랑 같이 여행 갔다 왔어. 친구가 뭐 아는 그 사람 갔다 오면 말하는 거짓말 하잖아. 한 번 더 하지만 앞으로 모든 학교 선생님 이재명과 민주당 지지하는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님께서는 자기 귀한 아들 딸에게 앞으로 거짓말해도 괜찮아. 사기쳐도 괜찮아. 음주운전해도 괜찮아. 알았지? 그리고 여자들한테 찌째면 뭐 이런 찢어도 되고 이런 말 해도 괜찮아. 알았지? 왜? 그래도 대통령만 되면 되고 양당 대표가 정치 지도가 될 수 있어. 알았어? 라고 가르쳐야 된다고. 이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성경에서 배웠던 가르침,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간의 우애를 지키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던 이렇게 가르쳐 성경 가르침을 알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를 배워왔던 정직해라 남을 해코지 하지 마라 언제나 선생님을 공경해라 바른 말 해라 이런 걸 배워왔던 이런 보편적인 가르침과 가치를 모두 다 깨버리는 게 이재명과 민주당 아닙니까? 그래 친구야 한 번 더 니도 답변해라. 이제 니 이재명 지지하고 민주당 지지하잖아. 골수분자잖아. 그럼 니도 마찬가지 니 딸 하나 있잖아. 니 딸한테 그래 가르쳐라 이제. 니 딸한테 그래 가르쳐야 될 거야. 이거 거짓말 해라. 사기쳐라. 음주운전 해라. 요거 아빠한테 뭐 너 옆에 있는 누구 대학 교수한테도 찌찌매일 하든 뭐 해라 라고 가르쳐야지. 친구 안 그래? 친구 정말로 내가 니를 사랑하는데 니 내보고 쓰레기라 그랬잖아. 하지만 봐라. 난 네 신념을 존중한다. 니도 옛날에 민주화운동 했기 때문에. 하지만 네가 주장했던 민주화운동의 모습이 이게 맞냐? 독재에 맞서 민주화했던 모습이 이게 맞냐고. 지금 민주당 봐라. 이재명 하는 것이 과연 민주화된 모습이 있냐? 법칙이 다 무너졌잖아. 공정과 상식이 다 무너졌잖아. 그래서 지금 탄핵 반대 집회에 제일 먼저 나온 게 누군데? 2030이야. 왜 2030이 나왔겠냐고. 그동안 2030 애들이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이재명이 했던 그런 배움이 아니었잖아. 학교에서 중고등학교 다닐 때 늘 배워왔던 것이 바로 법치다, 민주주의는 법치다, 공정이 소중하다, 상식이 좀 이렇게 배워왔는데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이 하는 꼬라지 보니까 뭐고 다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 안에서도 사실은요,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사실은 이걸 알겠죠.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재명이 지금 여러분 그러면 민주당이 왜 이리 됐는지는 아시죠? 민주당이 아까 홍구파가 돼가 권력 잡고 나서 못된 짓은 자기들이 다 해. 민주화 운동은 같이 피 흘리고 희생했는데 그 단물 열매는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다 빨아먹고 있는 거야. 그 민주당 지지했던 사람들은 다 속았다 이거예요. 광주 시민 여러분, 우리 전라도 시민 여러분, 마찬가지 도민 여러분, 그동안 당신들께서 지지하고 믿어왔던 민주당한테 여러분들은 사기당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속았던 것에 대해서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전환길이 오늘 왜 나왔다고 얘기해요? 저는 2030이든 간에 국민들한테 진실을 알려드리면 제가 그 했는 것 중에 음모론이 뭐 있습니까?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 팩트를 다 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거짓말해서 얻을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친구들한테 민주당 의원들도 지금 침묵하자. 근데 왜 그래 됐냐 하면은 우리 했잖아요. 이재명이가 과거에 범죄 혐의가 지금 몇 개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전과 4번 말고도 12개의 혐의입니까? 이런 재판이 연루되어 있으니까 문제는 뭐냐? 이재명이 자기 자신과 지금 싸우고 있어요. 이재명은 지가 과거에 저질른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했다 보니까 그 나쁜 짓을 듣고 대통령 해보려고 하니까 뭘 해야 돼요? 거짓말 해야 돼요.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고 있잖아요.
법치를 또 무너뜨려야 되잖아. 왜? 자기가 감옥 안 가야 되니까. 재판도 연기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은 자신과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 거고, 우리 이런 말 있잖아.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는다고. 이재명은 앞으로 정말 거짓말 계속 더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숨겨야 되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법치가 무너지고 공정이 무너지고 상식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모습도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은 그로부터 이재명을 욕할 자격이 있나? 없습니다. 그들은요, 이재명과 같은 건 앞으로예요. 여러분, DJ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행동하지 않는 자의 양심은 악의 편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 반대했던 게 민주당이고, 예? 그좀 민주당 그랬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향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청구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제 내란죄 무죄가 될 거고요. 풀려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묻겠습니다. 3개월 동안 110일 동안 지금 현재까지 국민이 두 조각 났고, 경제는 이미 한 달 전에 소나타 20만 대 이상 팔린 만큼 우리가 손해봤다 그랬거든요. 주가는 폭락이고, 국민들은 양쪽으로 지금 갈등의 극에 달하고 있고, 정치 혼란, 모든 이 혼란, 여러분 그만 맞는 건, 정치는 두 가지를 해야죠. 정직히 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렇게 국민들을 갈라놓고 경제 폐망시키고 대통령 구치소 집어넣고 전부 누구 짓입니까 이거? 민주당이잖아요. 국민들도 아까 속았다 그랬죠? 속았다 치면 그 민주당 지지했던 분들이 먼저 들고 일어나야 되죠. 너희들 내가 지지했었고 이재명 내가 믿었었는데 너희들 이럴 수 있냐? 너희들이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잖아 지금. 너희들이 책임져라. 그 책임질이 뭐겠습니까? 민주당 해산해야 돼요. 거기다가 민주당 아까 무슨 짓 했죠? 간첩법 개정을 반대했죠. 옛날 통진당 기억나요? 이석기 감옥 갔잖아요. 민주당은 지금 중국 우리 간첩법 개정도 반대했잖아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래서 민주당은요, 위헌 정당이, 헌법에 어긋난 정당이 돼가지고 헌법재판소에 탄핵 소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탄핵이 아니라 위헌 정당 심판 가할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 촛불 집회 갔던 분들 되게 많죠? 세월호 사태 때도 촛불 집회를 하러 갔고, 또 사드 배치 반대한다고 촛불 집회 갔고, 또 후쿠시마 그 오염수, 원전 오염수 방류된다고 또 촛불 집회 갔고, 이태원 참사 때문에 촛불 집회 많이 갔죠? 그때 갖는 사람들 심정은 뭐였죠? 아, 이렇게 억울하고 죽은 사람 너무 슬프니까 나도 같이 동참해야겠다 심정으로 갔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 그 주도했는 당이 어느 당이죠? 촛불 집회하면? 민주당이죠. 민주당 뒤에 누가 있습니까? 민노총이 있죠? 야, 민노총 없다면은, 야, 너 민노총 시킨 대로 다 돼. 이재명이가 52시간 그 근로시간 제한하는 걸 반도체 빼자니까 민노총에서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바로 엎어붙잖아요. 민주당하고 언제 촛불 집회 같이 가잖아요. 지난 주말에도 민노총과 민주당 같이 나왔잖아. 그죠? 한편이에요? 정교조도 같이 나갔거든 그때요? 그죠? 그리고 그 여러분 그 촛불 집회 가라.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수괴다 부추긴 게 누구죠? 언론이에요. 민주당, MBC와 같은 민주당 끈앞을 언론들, 민노총, 정교조, 맞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작년에 드러났죠. 팩트를 말씀드립니다. 또 음모론이랄까 싶어가지고 그 탄핵 심리 과정에서 김계리라는 대통령 저 변호인단에서 밝혔죠? 뭐가요? 알고 보니까 작년에 민노총 간부가 조직국장 아닙니까? 민노총 간부 4명 중에서 3명 유죄 판결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뭐죠? 15년형 선고 받았죠? 간첩 아닙니까? 국가보안법 간첩이잖아요? 선생님, 그 간첩 내용 지금도 인터넷 가면 공개되어 있어요. 그 민노총 간부 간첩죄 그 뭐죠 이거? 판결문 다 있어요. 법원에서 판결했는 거. 그죠? 예, 판결문 있으니까 이제는 거짓말을 못해요. 그 판결문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바로 민노총 간부였던 민노총을 동원해가지고 뭐하라 했는지 아세요? 세월호 집회, 이태원 참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이런 걸 통해서 혼란을 부추겨라.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혼란을 부추겨서 사회 혼란을 조장해라, 촛불 집회와 연계를 하라, 이렇게 북한 지령문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충격 아닙니까? 야, 이 친구, 니도 그때 촛불 집회 나갔잖아. 그때 니가 나갈 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간다 그랬잖아. 왜? 특검 안 받아들인다고. 이태원 참사 특검 윤석열 정부 안 받아들이니까 그거 받아들이라고 니 촛불 들고 나갔잖아. 알고 보니까 그 촛불 집회 갔던 선량한 국민들 대다수가 여러분 누구한테 이용당한 거예요? 속았죠? 또 속은 거예요. 이거 충격 아니에요? 여러분 그 촛불 집회 선동하라고 했던 게 북한이라니까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의 선포 안에 이런 게 있었죠? 반국가 세력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제 저도 그랬죠. 좀 심한 표현 아닌가? 요즘 반국가 세력이 누구 있나?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죠? 이겁니다. 민주당과 민노총과 정교조가 그 부추겼던 MBC 같은 언론들이 부추겨가지고 촛불 집회 가서 막 했는데 알고 보니까 뭣도 모르고 촛불 집회 나갔던 그 선량한 국민들이 다 속았고 알고 보니까 북한 지령문을 따라갔는 거야. 여러분 이런 민주당은 과연 어느 나라 당입니까 지금? 민주당은요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 없어요. 오직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고 나라 혼란만 부추기겠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과연 대한민국 정당이 맞습니까 이게? 지금 보세요. 지난주에 뭐라 했습니까? 40역 임명 안 한다고 최상목 빨리 탄핵시킨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도 없어. 국무총리도 없어. 그 대행의 대행이 부총리가 지금 대통령 국무총 대행하고 있잖아. 그런데 40역 임명한다고 안 한다고 했어요. 그것도 또 탄핵시키겠대. 여러분 야 내 친구 니 대답해봐라. 그러면 우리나라는 누가 운영하냐? 국가와 국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은 차마 최상목마저도 탄핵한다는 말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그런 주장이 말이 나오냐고. 나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요. 민주당은 이제 보세요. 퍼즐이 다 맞아 들어가잖아요. 오직 이재명 대통령 나쁜 짓 범죄 그렇게 많고 자식들한테 욕쟁이 사기쟁이 해도 된다고 했던 그 인물을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전부 다 협력해가 민주당은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친중되든 종북되든 상관없다는 걸 우리가 맞춰졌잖아요. 퍼즐이 맞춰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주장합니까? 탄핵 반대쪽에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집회 가보세요. 지난주에 기억나? 지난 주말에 탄핵 찬성 쪽에서는 가보면 집회 인원이 탄핵, 우리 광주도 그랬잖아요. 광주도 탄핵 찬성보다 반대가 3배가 많았잖아. 경찰 추단 인원으로. 여러분 광화문 집회 때 3일째를 봤죠? 탄핵 찬성 쪽과 반대 쪽이 10배, 20배가 더 많아. 그래서 좀 당황스러운 게 누구야? 이재명 민주당이 당황스러워서 이제 이 대표도 그렇고 당원들 민주당 전부 다 나와라 그랬죠. 탄핵 찬성하는 쪽으로. 그때 드러난 게 뭔지 아세요? 민노총 하도 사람이 안 나오니까 돈 주고 동원했다 하잖아요. 나오면은 8만 원인가 7만 원 주고 안 나오면 7만 원 8만 원 벌금 물리고 나오면 18만 원인가 17만 원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놓고 언론은 뭐랍니까? MBC, JTBC가 뭔지 아세요? 탄핵 찬성한 쪽에는 인원이 적고 반대하지 말고 이걸 바꿔가지고 야 참 이렇게 국민을 속이니 우리 또 다 속았다고 JTBC에 MBC 속았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탄핵 찬성 쪽에 인원이 이제 점점 알아버렸잖아요. 이재명과 민주당이 하는 짓이 바로 본질이 이거였구나. MBC를 늘 시청해 왔는데 알고 보니까 국민들을 개돼지로 취급해서 속였구나. 알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가면 가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제 이대로 가면 두고 보십시오. 아까 제가 민주당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랬죠? 만약에 탄핵 전국 이제 끝나고 나면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국민 칼라 놓았잖아. 혐오를 만들었잖아. 촛불 집회 동원 댕겼잖아. 우리 다 속았던 거야. 누구한테? 민주당한테. 언론에 속았잖아. 책임을 져야지.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국가적인 손실이 얼마나 컸습니까? 까딱 잘못하면 윤석열 대통령 뭐죠? 탄핵시켜가지고 끌어내리려 했잖아요. 말이 돼요? 이걸 윤석열 대통령 선거 때 지지했던 사람이든 아니든 그거와 별개의 문제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향후에 두고 오셔야겠지만 저는요 2030 청년들에게 같이 갈 겁니다. 여기서 우리 여러분도 지금까지 알았죠? 여기서 우리가요 이 열기가 식어지면 안 돼요. 독수리 눈, 매의 눈을 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감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악법이 만들어지도록 않도록 해야 되고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돼요. 우리 민주주의는 민주당의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이재명 것이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은 누구 겁니까? 국민 겁니다. 국민 것. 국민의 권리 아닙니까? 우리가 주인인 겁니다. 우리가 바꿔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침묵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감시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 그래서 자유민주를 지키고 그래서 우리 자식 세대, 손자, 손녀 세대가 살아갈 땅이 중국의 속국이 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 홍콩 같은 제2의 중국 이런 거 넘어주면 되겠습니까? 지켜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니까 신앙의 자유가 있고 그래서 우리 법치가 존중되고 공정과 상식이 존중되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속에서 우리 후손들이 마음껏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역할이고 또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얼마나 희생했습니까? 먹여 살리려고 그 덕분에 이만큼 밥 먹고 살게 됐잖아요. 우리 침묵하면 비겁한 거예요. 우리가 죽어가지고 이래가 나라가 잘못됐는데 죽어가면 저성 가서 천국 가서 우리 아버지 할머니 만나면은 뭘 하겠어요? 이렇게 대한민국 너희들이 망가뜨리냐라고 뭐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이제부터 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하고 나면 국가 정상화되면은 끝나는 게 아니죠. 문제점은 민주당의 책임을 물어야 되고 선관위의 책임을 물어야 되고 선관위 선거제도 개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국민들 갈라치웠잖아요. 그리고 공수처 전부 다 개선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함께 하면 가능해요. 조기 대선은 없습니다. 대신에 조기 총선이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끝으로 많이 길었지요? 많이 길었지만 제 친구 골수 분자라서 안 넘어와요. 이제 오늘은 넘어올 거라 믿습니다. 친구 넘어왔죠? 여러분 전환길은 이런 걸 2030 세대들에게 추구하자고 주장합니다. 첫째,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은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가야 되고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가 아니고 시장경제 체제로 가서 자본가도 존중받고 기업가도 존중받고 근로자도 존중받고 민노총처럼 자본가 타도에서 이런 대립이 아니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존중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갈등이 아니라 통합에 가서 남녀의 갈등에 남녀도 통합하고 세대 간 통합, 복지도 해야 되죠. 복지도 무조건 25만 원 똑같이 나눠줘서 베네수엘라처럼 이런 사회주의 복지가 아니고 바로 약자, 장애인에 대해서 진짜 근로소득이 없는 분들한테 선별적인 복지를 해주고 그리고 가정의 가치가 소중히 존중되고 그리고 신앙의 자유가 있고 종교의 자유가 있고 마음껏 공정, 상식 있는 이런 저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내 친구도 똑같은 거 아니가? 공산주의를 원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라 그랬고 그지? 그러면 이게 괜찮죠? 금방 제가 부르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보수주의입니다. 그래? 여러분 용어를 명확히 하고 가야 됩니다.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에 대해서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나는 중도야? 나는 중도 좌파 같아? 나는 중도 우파 같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진보라고 생각하시는 분 중에서 두 가지를 물어볼게요.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간에 진보를 주장하는 나라가 집권하는 당이 또는 그 나라의 중심이 된 나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진국 중에 없죠. 그렇죠? 유럽이나 미국이나 다 똑같습니다. 선진국은 진보가 집권한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일시적으로 집권했다가 다시 돌아와요. 왜냐하면 보수주의라는 것은요, 옛날 거 선생님 저는 옛날 거 그게 보수 아니에요? 그거는 수구주의입니다. 국어사전 찾아보시면 옛 구자에 지킬 숫자, 옛날 걸 무조건 지키고자 하는 것은 수구주의고 보수주의는 그게 아니고 인류 문명을 통해서 수천 년간 우리가 만들어 온 중에 이미 검증된 소중한 가치들,
공산주의보다는 자유민주주의가 좋고, 사회주의가 다 붕괴되는 걸 봤잖아요. 그것보다는 자유시장경제 자본주의, 사용자 근로자 존중되고, 복지는 바로 선별적인 복지, 이런 것처럼 가정의 가치를 소중히, 이런 가치들은 수천 년간 검증되어 온 거잖아요. 이것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이게 보수입니다, 여러분. 수구가 아니고요. 그리고 진보는 뭐라 그랬죠, 아까? 무조건 진보하면 이제 발전하는 것 같지만은, 진보라는 표현은 어떻게 냐면 지금의 질서를 깨고 나가자는 건데, 진보주의가 해온 게 뭔지 아십니까? 페미니즘, 그죠? 이렇게 선동하고, 그리고 동성애를 부추기고, 그래서 결국은 사회 혼란으로 가고, 대한민국의 지금 당을 보세요. 진보당 하는 주장하는 게 뭐죠? 동성애 허용하자, 페미 집회 선동한다. 그게 진보예요. 혼란.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진보라는 것은 그건 뜻이 있고 혼란 있잖아요. 두 번째, 대한민국 진보는 좀 다릅니다. 통합진보당이라고 들어봤죠? 대한민국의 진보는요, 통합진보당 이석기 간첩죄로 감옥 갔죠? 당이 없어졌죠? 진보였어요. 그리고 지금 대학교에 가보시면은 우리 옛날 학생회라고 있는데, 지금 대학교에서는 우리 이번에는 탄핵 반대 시우선을 한 대학생이 있었잖아요. 그 앞에 탄핵을 찬성하는 쪽에 주장했는 것은 대진연이라고 했어요. 대학 진보연합. 대학 뭐라고요? 무슨 연합이라고요? 진보연합인데, 검색해보면 또 다 드러납니다. 이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대학 진보연합 모든 대학교에 거의 다 있거든요. 그 단체가 뭐 하는지 아세요? 유튜브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대학 진보연합, 대진연 검색하면 있습니다. 김정은 있죠? 김정은에 대해서 대학교 입학하는 1학년들 새내기들 데리고 세뇌를 시킵니다. 우리 김정은에 대해서 이렇게 가자, 마르크스 레닌주의 공부하자. 그래서 여러분, 그 지령문, 북한 지령문에 그거 보고 서로 세뇌시키고 있어요. 새내기들 들어오면은. 여러분, 그게 대진연의 본질입니다. 야, 대진연 보고 있나? 야, 내가 거짓말 했으면 니 나를 고발해. 하지만 너도 지령문에 나와 있잖아. 이미 다 드러났잖아. 여러분, 이게 무슨 연합, 대학 무슨 연합이라고요? 진보. 자, 이제 정확히 알았습니까? 나는 중도 진보라고 했던 분들, 그 진보의 마지막은 바로 이 모습입니다. 통진당이고 대학 진보연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혹시나 크리스찬들이 계시다면 좌파의 끝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바로 중국이 없지 않습니까? 종교의 자유가 없잖아요. 북한 종교 자유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진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렇다면 대학 진보연합 쪽으로 가는 겁니다. 통진당이 되는 거.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은 유럽하고 달리 특수한 상황에 이런 역학관계, 국제관계 때문에 대한민국의 진보는 종북 아니면 친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정의당과 뭐 그쪽이 주장하는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 저는 중도인데요 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택의 순간에 중도라는 건 없습니다. 원래 보수 아니면 진보입니다. 우파 아니면 좌파입니다. 머뭇머뭇거리지 마라. 확실하게 선택을 알아야 됩니다. 그 지난길은 성경 속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처럼 너와 너희 집들은 다른 신을 섬기라. 나와 우리 가족들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주의 신념뿐만 아니고 저는 아이엠 크리스찬이라는 걸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길은 물어보십시오. 53년간 3일 가장 잘한 게 뭐냐고. 이 2달 전에 저희 아이들한테 저희 아내 생일 때 이야기해 줬습니다. 너희들 아들 딸 잘 들어. 엄마 아버지가 너희들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위대한 자산 유산이 뭔지 아냐고. 바로 너희들은 엄마 아버지 덕분에 전 세계 3,000개가 넘는 종교 중에서 유일하게 부활신앙, 유일하게 예수 믿는 이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큰 위대한 자산이고 위대한 유산이다라고 해줬습니다. 전환길 역시 마찬가지로 54년 3일 가장 잘한 게 한 가지만 꼽아보라면 저는 저희 아내 따라서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전 세계 3,000개 넘는 종교 중에서 유일하게 부활신앙, 죽은 뒤에도 천국 간다는 이 확신을 가지게 된 이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이 가장 잘했다고 저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아이엠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저는 가장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 손들어 바라하면 들까 말까 눈치 볼 게 아니고 확고하게 선택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진보가 아니라 보수주의고
좌파가 아니라 우파이고, 종교로서는 저는 예수 믿는 신앙을 가졌다에 대해서 가장 자랑스럽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먼 훗날이 되면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마음껏 우리 자녀 세대, 손자녀들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고, 21세기 2030 세대들이 주인공이 되고, 그들이 살아갈 세상은 마음껏 도전하고 마음껏 자유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첨단 디지털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고, 더 나아가서 남북평화 통일을 이루어서 바로 북한 지역에도 우리가 전도도 하고 선교해서 다 구원해주고 싶습니다. 2천만 넘는 북한 주민들도. 그래서 전 세계 여러분들께서 세계 평화에도 기여해줄 그럴 주역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친구야, 들었지?